여기에서 두통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그래서 이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 제제나 이런 걸 먹어주면 이런 증상들이 딱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 하나가 갖고 있는 이 많은 기능들, 뇌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인 우울감, 불안감을 해소하고 단백질, 연골, 뼈에 영향을 미치고 피부, 탄력,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혈관 건강에 에스트로겐이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증상뿐만 아니고 수십 가지의 증상을 동시다발적으로 몸에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호르몬은 이렇게 뇌에서 자극을 받아서 난수를 통해서 분비를 되는데 이 갱년기는 WHO에서 이렇게 명명을 해놨어요. 폐경을 통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시기에 여성 호르몬을 좀 보충해주면 이 증상이 훨씬 완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 증상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안면 홍조, 얼굴 빨개지는 거 많이 겪으시죠? 식은땀, 잠 잘 못 주무시고 우울증, 부부관계 시 이제 통증, 이게 근육도 약해지고 이 피부에 윤기, 기름기죠. 쪽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부관계 시에도 윤활제 같은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뻑뻑해져서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이 성교통 때문에 이 부부관계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생긴다고 합니다. 피부가 이제 건조해져서 되게 칙칙해지고요. 네. 그리고 방광하고 질 조직이 약해져서 질건조증이 더 심해지고요. 요실금도 출산 후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갱년기를 겪으면서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광고 보면은 막 요실금 팬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필요해지는 시기가 갱년기. 만성 피로가 오고 골다공증, 소변 장애도 생깁니다. 네. 성욕이 감퇴하죠. 통증도 생기니까 얼마나 하기가 싫겠어요. 네, 수족냉증 왜 생기겠어요? 네, 혈관이 약해지니까 이 손끝 발끝까지 가는 혈액량도 이렇게 원활하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절 통증 생기고 골반통도 생기고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건조해지면서 요 시기를 겪으면서 급격한 노화로 접어드는 게 바로 이 갱년기입니다. 네, 여성만 겪는 게 아니죠. 남자분들도 비슷하게 겪은데 호르몬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남성적인 남성미가 많이 줄어들고 성욕이 줄어들고 체력이 훅 떨어지고 대신 몸 안에서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감성적으로 되게 막 감성적으로 변해서 영화나 드라마 보시다가 막 울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네, 갱년기 증상 다시 한번 보시면 전신의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이 점막을 포함해서 안구 건조증도 많이 생기고요. 신체 기능이 전체적으로 확연하게 줄어들고 소화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들고 나 예전만큼 못 먹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게 이제 노화의 한 과정이고 증상인 거예요. 그리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요. 관절의 유연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 지나시면 이제 특히 무릎이 뻣뻣해져서 막 앉았다 일어났을 때 막 아구구구 막 이렇게 불편해하시고 그게 생기면서 전신의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네. 그리고 호르몬이 이렇게 아까 보면 다른 호르몬들하고 다 연계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들이 잘 돌아가다가 갱년기가 되면서 탁 줄어들다 보니까 갑자기 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이 오고 뭐 멜라토닌 같은 거 잘 분비가 안 되니까 안면 홍조, 체온이 막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막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이런 게 생기고 우울감도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갱년기 잘못 앓으실 때 이렇게 막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감정 조절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갱년기 엄마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평소에는 막 요만큼 하는 일을 갱년기 때에 이렇게 오잖아요. 무슨 분노 조절 장애처럼 돼요. 저도 몇 번 겪었거든요. 이게 화가 나는데 분명히 되게 사소한 일인데 화가 나는데 이게 화가 진짜 이렇게 막 머리끝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조절이 안 돼요. 막 미칠 것 같아요. 화가 나서. 근데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은 해요. 이거 별거 아닌데.
화내면 안 되는데 근데 막 밑에서는 막 안에서는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게 갱년기 감정 조절 불능이구나. 이게 바로 이거는 본인의 의지로 정말 조절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 조절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도 많이 이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외관상으로도 주름이 탄력이 떨어지고요. 네. 주름이 막 자글자글 생기고 얼굴은 거칠거칠해지고 전신의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네, 이렇게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아줌마에서 할머니로 딱 접어드는 시기가 한마디로 갱년기다. 네. 이렇게 아줌마 외모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화장을 잘하거나 꾸미면 조금 예뻐 보이고 어려 보이고 할 수 있는데 갱년기를 딱 접어들잖아요. 네, 이렇게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를 정말 잘 보내야 돼요. 네, 이거 과정을 보자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체력이 떨어지고 이제 전에 보여드린 거랑 비슷한 내용 겹치는 게 많은데 이 나이대에서 활성산소량은 몸 안에서 죄송합니다. 활성산소량은 몸 안에서 2배로 늘고 항산화 성분은 몸 안에서 절반으로 줄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요. 월경이 줄다가 마침내 이제 멈추고요. 네, 피부 노화가 눈에 보이게끔 확연하게 딱 보이죠. 그래서 갱년기를 앓고 딱 만나면 정말 훅 늙었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친구들이.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짧은 시간에 딱 일어나요. 뭐 정말 짧게 갱년기를 겪으시는 분들 3년, 평균적으로 5년 정도. 그리고 이걸 길게 보면은 10년 정도까지 본다고 해서 한 평균 5년 정도에서 갱년기가 후 왔다 가는데 요 시기가 진짜 여자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절통, 우울증, 체온 변화 등 아주 극심한 신체 통증만 변화를 겪으면서 진짜 이거를 이렇게 의사들이 표현하기를 뭐 고질병, 만성 환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잘 살다가 갑자기 환자처럼 지내는 시기가 바로 이 갱년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갱년기를 좀 우습게 여기거나 뭐 누구나 다 겪는 건데 뭐 약간 엄마가 약간 우울해져 이런 식으로 되게 쉽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갱년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이 급속도로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청소년기, 성장기에 나타나는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는 사람이 꽃이 피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 호르몬이 막 이렇게 막 분출이 많이 돼서 애들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기, 중이병을 앓는 건데 청소년기 그런데 갱년기는 꽃이 피는 시기가 아니고 꽃이 지는 시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되게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이 갱년기 증상을 가속화시키는 게 몸 안에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봤을 때 16세, 21세하고 24세, 25세, 6세까지는 100 정도로 이렇게 균일하게 가죠. 그러다가 30대까지도 비슷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50대부터 2배로 껑충 뛰어요. 우리가 50대 초반이 언제예요? 갱년기를 완전히 앓고 있을 때잖아요. 훅 뛰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75세, 80세 되면은 이 20대 몇 배예요? 4배 정도 되죠. 이렇게 뛰어올 활성산소량이 몸 안에서 탁 점프하는 시기가 바로 갱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이제 이렇게 몸에 굉장히 많은 질병을 생기는데 몸 안에서 여성 호르몬은 줄고 근육도 줄고 좋은 거는 줄어드는데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는 2배로 점프하는 시기가 이렇게 교차되는 시기가 바로 우리의 갱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로 봤을 때 네,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항산화 물질이 이렇게 줄어든다. 40대에는 20대의 절반, 80대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활성산소가 왜 중요할까요? 네, 세포막을 공격하고요. 네, 특히 뇌세포를 공격해서 활성산소가 치매하고 되게 많은 연관이 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고 세포 안에 있는 우리 유전 정보인 DNA를 공격해서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활성 센서라고 하고,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우리의 활력하고 많은 관련이 돼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는 그 활성산소예요.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이 줄어드는 게 이 활성산소인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뭘로 움직여요? 보조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 비타민이나 뭐 칼슘, 마그네슘이나 MSM 같은 이 미량 영양소들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 지쿠블 텔로미어나 컴파운드 K나 혹은 우리 퍼플이나 이렇게 좀 강한 제품으로 접하신 분들은 종합 비타민이나 칼슘, 마그네슘 같은 거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시해요. 저 2, 3만 원짜리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아. 나는 9만 9천 원짜리를 먹고, 나는 20만 원짜리 텔로미어. 이게 진짜 좋겠지라고. 근데 그것도 좋은데, 그걸 받쳐주는 게 이런 미네랄들이에요. 비타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퍼플을 먹어도, 디엘릭서를 먹어도, 뭘 먹어도 무조건 종합 비타민하고 MSM, 오메가3 이런 거는 무조건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세포 엔진인 미토콘드리아가 잘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에너지도 잘 만들고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산소가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피로도가 생기고, 만성 피로의 원인이 미토콘드리아 이제 활성 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곳이 몸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다. 그래서 이거를 늦추려면 이것을 공격하는 활성산소의 농도가 몸 안에서 낮춰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을 때 생기는 질병, 노화. 두 번째, 치매. 진짜 무섭죠. 치매는 생기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활성산소를 먹거나 우리 컴파운드 K 같은 거 먹어서 혈관 건강을 유지해 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치매가 생기기 전에 예방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치매가 생기고 나면 불가능합니다. 진짜 무서운 질병이니까 치매 생기기 전에 이미 지금 머리가 총명하실 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이 나빠집니다. 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요, 적혈구의 움직임이 늘어지고 혈액은 산성화가 되고 뇌졸중이 4배 이상 높아지고요. 발병 위험이, 심혈관 질환도 3배가 높아지고 조기 사망 위험이 80% 증가하는 게 이 활성산소에 의한 혈관 건강 지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언제 높아져요? 갱년기 때 2배로 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갱년기를 얼마나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준비를 해야겠어요. 그냥 갱년기는 생리만 끊기는 게 아니에요. 주름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갱년기는 사람이 정말 진짜 건강 지수가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 강의를 하실 때 사람이 30, 40대까지 노화가 언덕을 이렇게 완만한 언덕을 내려간다면 갱년기를 만나는 건 절벽에서 떨어지는 건 똑같대요. 절벽에서 떨어지면은 우리 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뼈도 부러지고 안에 내장도 파열되고 되게 심각한 데미지를 입잖아요. 그 정도의 데미지가 몸에 오는 게 갱년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활성산소는 암 발생도 촉진시키고요. 네, 그런데 이게 많이 쌓이는 유형이 또 계속 겹치죠. 40대 이상. 이때 뭐가 와요? 갱년기. 갱년기. 그래서 갱년기가 오는 40대 이상 중년에는 몸 안에 항산화 효소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활성산소는 2배 이상 껑충 뛰고, 근데 이 과정에서 근육도 20, 30%확 줄어들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네, 평소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고, 진짜 정말 아주 격렬하게 몸이 반응하는 게 바로 이 갱년기라는 기간이에요. 네. 그리고, 비만하거나 대사질환이 있으시면, 대사질환 대표적으로 뭐예요? 네, 당뇨, 네, 혈액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 활성산소 더 많이 쌓이고요. 몸에서 내가 만약에 체향이 좀 남들보다 많이 난다. 그러면 이미 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쌓여 있는 분이세요. 내가 40대가 아니고 내가 젊더라도 몸에서 체향이 많이 난다. 그러면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가 되게 중요한데, 네. 우리 몸 안에 항산화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0대 때 100으로 치면은 40대 때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 몸 안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효소계 항산화제들이 있습니다. 네, 분류를 해보니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SOD, CAT,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 몸 안에 있는 체내 용존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내 항산화 방어 시스템인데 이것들이 계속 100으로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로. 근데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다가 갱년기가 딱 오는 그 나이대가 되면 절반이 되고 60대가 되면 이게 20대에 비해서 20% 이하로 훅 줄어들고요. 80대가 되신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40대부터는 내가 활성산소를 없애고 건강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40대부터는 이 먹어주는 항산화제 성분을 몸 밖에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몸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용존량이 훅 줄어들기 때문에 몸 밖에서 보충을 해줘라. 보충을 해줘야만 이 항산화제, 이 용존량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서 우리 몸의 데미지가, 세포 데미지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장표예요. 그래서 비효속의 항산화제, 우리가 먹어서 보충할 수 있는 항산화제의 종류를 봤더니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푸드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이 얼마나 저렴한 그 항산화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C. 항산화제로는 가장 유명하죠. 비타민 C. 우리 회사 10,000원대밖에 안 하잖아요. 굉장히 저렴하죠. 있잖아요. 드셔주시고 슈퍼푸드 있는데 지쿠베 제품에서 보면은요. 디엘릭서 라인은 다 여기에 속하고 비타민 C 마찬가지고 컴파운드 K도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에 속합니다. 네, 맥스도 여기에 속하고요. 종합 비타민, 오, 시슬 오. 등등이 네, 이거 여기에 알고 있어요, 속합니다. 분들이. 응, 응. 네, 음소거 좀 해주세요. 아하.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퍼플인데요. 이 퍼플의 메인 성분이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합니다. 이 레스베라트롤은 폴리페놀의 일종인데 강력한 효능 덕분에 여기에 관련된 논문만 전 세계적으로 40만 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폴리페놀의 한 종류인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아요. 녹차에 네가 그걸 안 들어있는 하나 보다, 카테킨. 저번에도? 응. 김종관 사장님, 내가 한번 물어볼까, 아들한테. 응. 네, 그리고 레스베라트롤도 폴리페놀에 속하고요. 퀘르세틴,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 플라보노이드. 플라보노이드도 굉장히 익숙하죠. 플라바놀 등등의 여기에다 속하는데 이 중에서 정말 정말 강력한 그런 슈퍼 성분이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퍼플의 효과를 보시면은 정말 강력한 항산화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요약이 돼 있어요. 네. 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뭐 비타민 C 2배 이상의 그런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성분이라고 하고 근데 이 성분이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했더니 포도에서 많이 나온다. 근데 포도주에서 봤더니 168만 리터를 걸르면 여기에서 딱 1kg가 나온다고 합니다. 1kg면은 물 1리터 생각하시면 돼요. 물 1리터 이만큼이죠. 이만큼을 얻기 위해서 네, 168만 리터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오디, 뭐 땅콩, 뭐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에 들어있는데 그 들어있는 함량이 많은 게 이제 포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든 이제 호장근 이런 건데 이 레스베라트롤이 심혈관 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뭐 항산화, 항염, 대사증후군, 치매 예방, 장수, 노화 등등에도 이제 관련이 돼 있고 네, 거기에 대한 논문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항암시 레스베라트롤을 먹을 경우 부작용을 줄여준다. 발암 관련 인자를 억제한다. 네, 항산화 물질에서 아주 강력하다. 네.
활성산소 억제도 비타민 C에 비해서 훨씬 강력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레스베라트롤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시스형하고 트랜스형이 있는데, 시스형은 불안정하고 활성이 되게 낮아서 사실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 몸 안에서 실제로 활성을 보이고 효과가 뛰어난 것은 트랜스형 레스베라트롤이기 때문에 레스베라트롤 효과를 보고 싶으면 트랜스형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희 퍼플에는 트랜스형이 들어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퍼플에 세 가지 성분이 메인이죠. 호장근, 포도씨, 석류인데, 호장근에 보면은 포도씨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이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호장근이라는 굉장히 비싼 한약재를 이제 원료로 채택을 했고요. 이 포도씨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이제 뭐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탈리아나 이렇게 와인 많이 먹는 나라에서 왜 술을 마시는데 왜 건강해? 왜 술을 많이 마시는데 왜 혈관이 왜 건강하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 와인 안에 들어있는 이 플라보노이드 계열인 레스베라트롤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줘서 술을 마시는데도 혈관이 건강하더라. 뭐 이런 그런 결과 때문에 이제 밝혀지게 됐고요. 근데 우리가 먹던 석류에도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바이오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석류는 레스베라트롤만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죠. 에스트로겐하고 유사한 식물성 여성 호르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장근에 대해서는 논문이 되게 많아요. 네, 보시면은 되게 우수한 폴리페놀 성분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산업에 좋은 소재다라고, 원료에 대한 이제 그런 기능에 대한 성분이고, 네. 호장근은 레스베라트롤의 아주 우수한 공급원이고, 레스베라트롤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양한 폴리페놀을 함께 함유하고 있어서 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항산화, 항염, 항균, 항암 아주 다양한 질병에 적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천연 자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비타민 C보다 2배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보인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이게 라디칼이라는 게 활성산소죠. 활성산소 소거 기능, 슈퍼옥사이드, 이게 다 이제 활성산소 종류인데 이걸 없애는 기능이 굉장히 월등하게 뛰어나다라고 이제 지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호장근에 함유된 폴리데틴이라는 성분이 폴리데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레스베라트롤하고 또 다른 성분인 거예요. 이게 호장근 안에는 레스베라트롤도 들어있고 다양한 폴리페놀도 들어있고 그 외에 또 이 폴리데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폴리데틴 자체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데틴을 경구 투여했을 때, 이 작은 용량으로 이제 경구 투여라는 건 먹였을 때란 뜻이죠. 먹였을 때 간송상을 개선하더라. 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 논문에. 그래서 이 호장근이 추출물이라는 이 바이오 물질이 얼마나 뛰어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지가 이런 다양한 논문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직후에서는 퍼플을 통해서 우리가 호장근을 먹을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호장근이라는 단어를 퍼플 출시할 때 처음 들었어요. 제가 한약재를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천연할 때 한약재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약재만 해도 100여 가지 가까이가 돼요. 뭐 감초는 당연하고요. 뭐 자초부터 해가지고 모르는 기본적인 한약재는 다 알고 있는데 이 호장근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호장근은 도대체 뭐지? 이러고 이제 찾아봤더니 호장근이 암 환자들이 찾아 먹는 한약재래요. 암 환자들이. 이 병원에서 치료 못한다 이러면은 이제 암 환자들이 나와서 민간요법으로 많이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럴 때 찾아 드시는 게 호장근이라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이 항암이나 항산화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고, 일단 비싸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먹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암 환자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게 바로 호장근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들어있고요. 이 성분들이 굉장히 뛰어나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인 성분이 포도 추출물이에요.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함량은 이 정도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식물, 과일 등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분을 메인으로 아주 완벽하게 배합을 해서 우리가 레스베라트롤을 통한 그 항산화를 잘 할 수가 있고, 플러스 여기 보면은 석류를 통해서 여성 호르몬 유사 성분인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보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 퍼플이 나올 때 이제 다른 부원료도 보시겠지만 항산화제인데 갱년기도 케어가 돼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항산화제면 항산화제고 갱년기 성분, 갱년기 제품이지 어떻게 이 두 개가 동시에 케어가 되지? 더 놀라운 건 여성 갱년기뿐만 아니고 남성 갱년기가 같이 케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머릿속에 충돌을 했어요. 아니, 여성 갱년기, 남성 갱년기 보통 이걸 따로 분리해서 제품화가 다 돼 있잖아요. 시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따로따로예요. 근데 우리는 퍼플을 통해서 퍼플 하나만 먹으면 남편도 갱년기가 개선되고 부인도 갱년기가 개선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웬 만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우리 또 본사가 또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리가 없고 또 어떤 대단한 제품을 만들었길래 이게 가능한 걸까? 되게 저도 놀라웠어요. 근데 성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되는구나. 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을 잡아주는 게 이 석류고요. 남성 갱년기를 잡아주는 게 이제 마카, 아르기닌이에요. 그리고 이 갱년기를 잡아주는 게 이 석류하고 마카, 아르기닌뿐만 아니고 사실 호장금, 포도씨 석류가 갖고 있는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 있잖아요. 이 항산화, 강력한 항산화가 또 갱년기를 이렇게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를 하면서 호르몬 기능을 하는 그런 성분들이 같이 넣어주니까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다 진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연구 정말 잘하는 그런 회사구나를 또 한 번 깨달았어요. 부원료가 대단하죠. 네. 회화나무 추출물, 석류하고 이대장 아닙니까? 여성 호르몬 보충해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분, 석류, 회화나무. 두 가지예요. 회화나무 추출물은 네, 여성 호르몬 제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타사, 글로벌 타사해서 이 회화나무 추출물로 메인으로 잡아가지고 제품화 시켜가지고 예, 갱년기 제품이 있어요. 되게 유명해요. 근데 이걸 저희는 두 개를 한꺼번에 넣어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베리류 좋죠. 네, 베리류 다양하게 들어있고 마카, 아르기닌, 비타민 들어있고요. 타우린 들어있어요. 타우린.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그 낙지에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타우린이죠. 들어있고 레드비트 들어있습니다. 우리 산화질소 성분이죠. 네, 로켓 파워에 들어있던 그 레드비트 성분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를 만들 때 정말 메인 원료도 선정을 너무너무 잘하지만 이 메인 원료가 그 몸 안에서 실제로 활성을 잘 하기 위해서 이것하고 부합하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원료들을 너무너무 잘 선택하고 잘 넣어준 그런 특징을 가진 회사가 바로 이 지쿠비인 것 같아요. 사실은 타우린만 가지고도 제품화가 돼 있죠. 밖에서 타우린 제품 팔잖아요. 레드비트, 산화질소 제품도 우리 로켓파워라고 단일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다 타사에서는 한 가지의 제품이에요. 네. 마카도 그렇고, 회화나무도 그렇고, 이 베리류도 그렇고, 다 하나하나의 제품인데 그 메인 제품의 기능을 뽑아다가 이제 여기다가 같이 넣어줬죠. 그러니까 퍼플을 먹었을 때 우리가 정말 강력한 항산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독자적인 항산화 부스터를 볼 수 있는 포뮬러. 이게 진짜 이 한 줄에 모든 것이 다 설명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실제로 몸에서 반응을 보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장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장표가. 네. 딜릭스 퍼플을 항산화 기능을 100으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타사에서 아주 유명한 제품들만 모아 네, 7가지를 선별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이런저런 흔한 제품 아니고요. 정말 항산화가 타겟이 딱 돼가지고 네, 제품군이 이제 소비자들도 많고 유명한 이름 있는 그런 것들만 가져다가 선별해서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우리가 100일 때 타사에서는요, 1, 16점, 이게 제일 높죠? 6점, 15,
5. 되게 낮아요. 되게, 그쵸? 절반도 되지가 않아요. ABTS 라디칼 소거는 우리 100으로 봤을 때 A사 1.8, BC사는 제로, 제로 없어요. 아예 수치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맨 끝에 보면 레스베라트롤 함량을 0.0005까지 표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없다고 하는 건 진짜 없는 거예요. 완전 제로인 거예요. 네. 그리고 밑에 봤더니 이제 제일 높은 회사가 12, 그리고 밑에 5. 뭐 비교 불가인 거예요. 이 몇 배가 뛰어난 거예요. 막 20배 이상 막 이렇게 뛰어난 거잖아요. 항산화 물질,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을 우리는 16.52 플러스 마이너스 0.02인데 타사는 0.45. 많이 들어있는 이 D사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2.64. 우리 8분의 1이죠? 1.6. 네. 거의 10분의 1도 들어있지 않아요, 타사는. 10분의 1도 들어있지 않은 게 타사고, 일일 섭취량은 이제 한 포 우리는 15ml고, 다른 데는 30ml도 있어요. 양이 많으니까 뭐 대단해 보이죠? 양 많아도 활성에서는 1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60ml짜리도 있죠? 60ml짜리 항산화 물질 우리의 10분의 1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늘려놓은 거예요. 물을 넣고 점등제를 넣고 해가지고 그냥 양만 불려놓은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레스베라트롤 함량은 타사는 들어있는 데가 D사밖에 없고 다른 데는 제로예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D사만 들어있는데 D사도 함량이 우리가 6mg 들어있을 때 0.0005 들어있어요. 이게 몇 배 차이죠? 제가 좀 산세 약해가지고 12,100인가요? 12,000분의 1인가요? 그 정도일 거예요, 아마. 6하고 0.0005니까. 네. 근데 일일 섭취량으로 보면 우리는 거의 100% 가까이 들어있어. 99.5니까. 한 포를 먹으면 레스베라트롤 하루 섭취량 거의 100% 가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타사 하나 들어있는 여기는 0.017.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네. 이 정도면 계산이 안 돼. 100포를 먹어도 100포 정도 먹어야지 하루 섭취량이 될까요? 0.017이니까. 100포도 안 되는구나. 10,000포를 먹어야 되는구나. 엄청나네요. 10,000포 정도는 먹어야지 섭취량이 돼요. 하루에 30ml짜리를 10,000포를 드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10,000포. 불가능하죠? 우리는 한 포면 돼요. 네, 먹는 양으로 비교되니까 딱 와닿지 않으세요? 네. D사거 10,000포 드실래요? 직후거 드실래요? 저는 한 포 먹겠습니다. 돈으로도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우리 한 포 3,300원이잖아요. D사가 지쿰하고 가격이 비슷했어요, 심지어. 한 포. 그 10,000포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지? 3,300원. 10,000포면은 3,300만 원이네요. 비용으로 치면요, 우리가 3,300원을 먹어도 해결이 될 것을 5건은 3,300만 원 어치 먹어야 레스베라트롤이 들어가요. 이제 좀 약간 와닿으시나요? 네. 사실 다사 항산화제는 정말 지쿰에 비하면 정말 손톱 밑에 때 수준이죠. 기능이. 그만큼 퍼플이 엄청나게 뛰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드시는 건데, 이제, 웰 에이징. 정말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항산화 관리.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항산화 단어 자체가 생경한가 봐요. 항산화제라고 하면 그게 뭐야? 이래요. 아직도. 항산화제는 개념이 잘 없어요. 근데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 쪽이나 약간 선진국에서는 사실 한국도 선진국이긴 한데 약간 이런 건 조금 아직 늦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항산화제가 되게 보편화돼 있어요. 우리가 뭐 루테인이나 종합 비타민은 다 먹어야 된다라고 인식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근데 그 정도 수준이에요. 미국에서는 종합 비타민 먹듯이 항산화제를 먹어요. 안 먹으면 바보 이 정도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 퍼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미국 강의를 할 때 아마 퍼플은 한국보다 미국이 더 폭발적으로 반응을 보일 거다. 왜? 소비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항산화제를 다 찾아서 먹고 있어 이미. 근데 알고 있고 먹고 있는데 그들에게 네가 먹고 있는 것보다 더 좋아를 설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항산화제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돼. 항산화제가 이거고 활성산소도 설명을 해야 되고 항산화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 설명을 거기서 이미 끝나요.
머리 아파. 아니야, 아니야. 됐어. 나 안 먹어. 이렇게 돼요. 근데 미국은 이미 소비자들이 항산화제 꼭 먹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먹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쉽겠어요? 소비자들이 이미 공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참 퍼플을 판매하기가 너무 좋은 나라가 미국, 유럽 쪽인 것 같아요. 운동하시는 분 왜겠어요? 운동을 하면 운동을 통해서 과산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퍼플 암포를 들고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활성산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 뭐 근육은 생기지만 오히려 피부는 늙고 이렇게 주글주글해지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연예인들 얼굴도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이 보였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오히려 필요한 게 퍼플이다. 과식하시는 분, 가공식품, 이런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유해 화학물질 같은 것도 활성산소를 되게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필요하고요. 갱년기. 갱년기. 이 갱년기가 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갱년기를 준비하고 있고 갱년기에 접어드신 분. 무조건 갱년기 40대에 접어들었으면 퍼플은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순간 이 활성산소 분비량이 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 6가지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이 없을 겁니다. 무조건 퍼플을 드셔야 되고, 두 번째, 갱년기 증상. 제가 오늘 주제가 갱년기잖아요. 갱년기 증상에 퍼플 꼭 먹어야겠죠. 네. 내가 갱년기 증상이 있어?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인 나이를 세보세요. 내가 앞자리가 4로 바뀌었다.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앞자리가 4로 바뀌었으면은 4 이상이신 50대, 60대, 70대는 무조건이고요. 얘기했잖아요. 60대는 이 활성산소량이 20대의 3배 이상이고 항산화 성분은 20% 이상 떨어져 있어요. 100으로 봤을 때. 80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상은 무조건 먹어줘야지 되는 거고요. 40대부터는 절반이기 때문에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갱년기 증상이 없어 해도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네, CK 뭐 말해 뭐해 좋겠어요. CK는 혈관 청소를 해주죠. 몸 안에 염증을 잡아주죠. 이 사포닌이라는 물질 자체가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아주 강력한. 그렇기 때문에 이 퍼플이랑 먹었을 때 시너지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CK가 혈관을 뚫어주고 청소해주고, 그리고 퍼플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같은 성분들이 뇌까지 들어가서 뇌 치매 예방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셔서 기억력 깜빡깜빡 하시고 내가 치매가 조금 우려된다 싶으신 분들은 이 CK 라인, CK 파워도 좋고 CK 맥스도 좋아요. 제가 사실 맥스 사진도 넣고 싶었어요. 저는 맥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들고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파우치로 돼 있잖아요. 30호. 그래서 CK 파워가 12만 9천 원인데 5병이죠. 그래서 병을 이렇게 소분해서 들고 다니면서 먹어야 되는데 맥스는 30포예요. 9만 9천 원에. 그래서 한 포 한 포 그냥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서 그때 딱 따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지의 편리성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 따서 그린하고 뭐 화이트랑 이렇게 섞어서 마실 수 있는 그게 너무 편하고 맛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맥스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CK 라인이 갱년기 증상에 퍼플하고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CK이다. 뭐 노화 뭐 뭐든 안 좋겠습니까? CK가 굉장히 좋다. 두 번째, 네, 예상하셨죠? 텔로미어. 노화를 준비할 때 텔로미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세포 나이. DNA, 그 말단에 있는 그 텔로머레이스 효소를 충족시켜서 DNA가 손상되지 않게 건강하게 세포 분열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건강의 원초적인 성분이 바로 이 텔로미어잖아요. 타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텔로미어를 건강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유사 성분은 막 별로 효과도 없으면서 나와 있는데 진짜 텔로미어는 지쿠베이 T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한국에는 이거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텔로미어 성분을 드시는 분들은 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 파는 거 직구해서 드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성분들도 이게 함량이나 효능을 보면 우리 지쿠베 T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지고 너무 비싸고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갱년기 이 노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거 텔로미어.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요. 퍼플이
세포 사이에 생기는, 세포 안에 생기는 그 항산화 성분을, 호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기는 대사 물질, 대사 분비물, 부산물인 항산화 기능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잡아준다면, 잡아서 세포 청소를 계속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텔로미어는 청소가 된 세포 안에 들어가서, 세포 안에 들어가서 세포의 DNA를 복구해서 그 세포가 다시 건강하게 복제가 되게끔 돕는, 그러니까 전 처리를 하는 게 이 항산화인 퍼플이고, 후 처리를 완벽하게 해주는 게 세포에 관해서 바로 이 T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끌어주고 얘가 밀어주고 하는 역할을 동시에 같이 시너지를 보인다 하는 게 바로 이 퍼플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 T, 보라색 퍼플, 이 안티에이징에 되게 중요하게 서로 끈끈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효과를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 가장 많은 효과를 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저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제 이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갔다 왔어요. 이게 손톱 보이시나요? 예, 제가 많이 얘기했죠. 저는 직kup을 하기 전에는 손톱에 매니큐어를 못 발랐어요. 너무 손톱이 아파서. 손톱이 너무너무 얇으면 매니큐어를 못 발라요. 왜냐면 그게 독하기 때문에 손톱이 아파요. 그 매니큐어 성분이 손톱으로 들어가서. 진짜 이렇게 아릿아릿하고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아무튼 그래서 근데 제가 직kup을 하면서 손톱이 두꺼워지면서 매니큐어를 바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일 아트를 봤는데, 제가 이제 옮기다가 이 샵을 딱 지난주에 만 2년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막 얘기하다가 벌써 고객님 오신 지 만 2년 되셨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했는데, 그분이 근데 고객님 2년 전보다 훨씬 어려워지시고 진짜 젊어지셨는데 너무 신기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30대이시거든요. 저보다 훨씬 어려요. 근데 그분이 그러길래 제가 좋은 거 많이 먹어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직쿱이라는 네트워크를 하는 걸 알고 있고, 제가 살짝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젊은 친구들이 더 약간 꼰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네트워크 이렇게 나쁜 건 아니야. 네트워크도 하나쯤 약간 좀 이런 시야가 있는데, 젊은 애들은 뭐 다단계 하면 큰일 날 줄 알고 이게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막 얘기를 하면 으끔으끔 하는 게 보여요. 뜨끔뜨끔 하는 게 보여요. 듣기 싫어하는 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말고 하는데, 어제는 그러면서 호기심을 가지더라고요. 진짜 거기 제품 먹어서 그렇게 효과 보시가 맞냐, 이런 식으로. 맞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저의 초창기 얼굴을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저는 진짜 이 T하고 퍼플, 그 외에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고, 효과를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 때 드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화이트. 화이트. 갱년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근육이요. 많이 빠집니다. 진짜 많이 빠집니다. 갱년기 전에는 뭐 1년에 1%씩 준다라고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근육이 줄어든다고. 1년에 1%도 사실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3, 40대 뭐 0.5%, 1% 줄어드는데, 갱년기를 거치는 그 5년, 그 뭐 6년, 7년 그 과정 동안 진짜 근육량도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빠지면서 콜라겐이 빠지고 하면서 얼굴이 자글자글해지고 팔다리도 막 그렇게 수분이 빠져서 메마르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갱년기 때 근육 관리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호르몬 관리 필수, 근육 관리 필수, 항산화 관리 필수. 갱년기 때 이 3대장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꼭 먹어줘야 되는 거. 물론 뭐 MSM도 드셔야 되고, 종합 비타민도 드셔야 되고, 뭐 루테인 이런 것도 드셔야 되고, 기초적인 영양제 다 드셔야 되지만, 데일릭스, 뭐 그린 레드도 드셔야죠. 하지만 이 네 가지 성분은 갱년기를 준비하고 갱년기를 겪고 갱년기가 끝나신 분들이 무조건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폐경 이게 아니고, 이 노년의 건강, 갱년기는 노년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노년의 건강을 얼마나 건강하게 내가 젊게 살 것인가를 딱 결정짓는 화두가 바로 이거예요. 혈관 건강, 항산화 관리, 텔로미어 관리, 근육 관리, 콜라겐 관리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필수로 꼭 챙겨 드셔라. 그리고 플러스 알파 뭘 하면 돼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 근육이 생성이 되려면 이 몸에 근육의 과부하가 돼야 돼요. 내가 근육통이 느낄 정도의, 숨이 가쁠 정도의 그런 운동을 하셔야만 근육이 생겨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어 누워가지고 콜라겐만 먹는다고 근육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운동을,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꼭 선택하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퍼플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죠? 네, 뭐, 여러 가지 라인하고 같이 드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차갑게 먹어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퍼플을 갱년기하고 연계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갱년기를 딱 앓고 있으면서 너무 많은 걸 느끼고 있고요. 너무 많은 걸 느끼고 있고, 사실 지금 몸 상태는 제가 20대 후반이나 30 초반대의 건강 지수랑 지금 비슷해. 굉장히 건강하게 살고 있고, 갱년기, 아까 제가 막 보여드렸잖아요. 갱년기 때 이렇게 힘듭니다. 거의 느끼지 않아요. 관절통 없어요. 불면증도 없어요. 뭐, 근육통 이런 것도 없어요. 뭐, 더웠다 뭐, 이렇게 막 열났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안면 홍조 전혀 없어요. 근데 아주 가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몸에서 열이 후끈후끈 났다가 식었다. 이게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식은땀이 살짝 나고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내가 갱년기를 앓고 있지. 내가 지금 갱년기 기간이지. 이게 가끔 왔다 가요. 근데 그게 살짝만 왔다가 바로 가요. 왜냐면 저는 퍼플, 텔로미어, 콜라겐 이런 걸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그런 몸이 훅훅 꺾이는 그 시기 동안 그게 와도 제가 계속 이런 것들을 보충해 줌으로 인해서 몸이 훅 꺾이지 않고 다시 이렇게 시계바늘이 돌아가듯이 몸이 다시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먹으면 진짜 좋아진다. 그래서 갱년기 다들 너무 젊고 어리셔서 갱년기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앞으로 경험하실 그런 기간이고 갱년기는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 그 과정에서 겪는 거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퍼플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